네, 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네, 이번 테마도 라디오 산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 그 입시 막바지기도 하고, 또 개강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어서 그냥 이래저래 산책하면서 조금 그 라디오 형태로 이번에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뇌를 잘 쓰는 법,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 이 주제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녀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성인들도 있으실 텐데 뇌를 잘 쓴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좀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브레인 잡지라고 이제 편집장을 이제 올해가 이제 16년째 접어드는데, 뭐 많은 분들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파워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석학분들, 또 저명 인사들, 또 아주 그 결국은 뇌를 잘 써서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건데요. 그분들을 그한 15년째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뭐 연구자 겸 또 뇌교육학 교수로서 저 사람들이 저런 뭐 성장과 성공, 남다른 성과를 냈던 그 이면을 들여다 보게 되고 그것을 주제로 또 토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떤 그 남다른 성취를 얻은 분들이 스스로는 어떻게 그런 걸 했는지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 프로세스 방법이 나오기는 어렵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초중고 약 12년의 어떤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그 이렇게 하긴 하지만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다른 역량을 펼치죠. 뭐 뇌로 보면 다른 뇌가 됩니다. 다른 뇌를 갖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왜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런 남다른 성취를 가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뭐 누구나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 나이가 되어도 그런 두뇌를 훈련하고 개발했을 때 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 그 뇌교육학과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의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겁니다. 10대 자녀가 있든 내가 60대든 내가 지금 이런 지적인 자극과 신체적인 훈련과 어떤 뭔가를 투자하면 뇌에 어떤 자극을 주면 나의 뇌가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그 교육적 기제를 투입을 했는데 아이가 그 투입했던 교육적 기제로 인해서 뇌에 실제적 변화가 없다면 교육하시겠습니까? 네, 하질 않죠. 어, 변화가 있다라는 뭔가 모른 믿음이 있으니까 뭐 에너지를 쓰시는 거죠. 지금 인류의 뇌과학이 밝혀낸 것으로 보면 이 브레인 뭐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신경가소성 네, 관점에서 보면 어, 인간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교육의 기제가 이토록 크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는 뭐 사실상 없죠.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 인류가 지구 역사의 가장 끄트머리에 나온 인류가 이 지구를 거의 그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 창조의 증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네, 만들어내는 것 역시 인간 뇌의 창조성의 그 결과이죠. 물론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브레인 셀럽에서 이제 제가 뇌를 잘 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 예로 들까 고민을 하다가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그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한 이쪽 그 광고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뭐 익히 유명한 인물이고 20대 후반에 국제 광고제를 휩쓸었던 인물이고 KBS 드라마인가요? 광고 천재 이태백이라는 걸로도 막 나왔죠. 저도 궁금했어요. 네, 궁금해서 당시 그 20대 광고 천재로 어떻게 불렸을까? 실제 그 20대 후반에 세계 3대 광고제라고 불렸던 뭐 원쇼, 그 칼리지 페스티벌, 뭐 거기서 뭐 최우수상 시작으로 해서 광고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뭐 클리어 어워드 동상도 수상하고 미국 광고협회 뭐 에디 어워드의 금상 뭐 1년간 국제 광고제 수십 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네, 이재석 광고 연구소라고 하는 그 공익 광고 또 아주 가치 추구를 하는 참 특별한 행보를 보이면서 기존의 광고의 어떤 패러다임을 뒤집는 시도를 했던 인물이었죠. 당시에 그 이재석 대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연락을 한번 취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뭔가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연락이 바로 닿아가지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만나면서 그 궁금했죠. 만나 한 세 번, 네 번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뭐 식사도 하고 인터뷰도 갖고 뭐 잡지에 이제 게재도 하고 또 그 제가 유엔 공보국 그 NGO 국제내교협회 사무국장이라 그 미국의 그 국제내교협회를 통해서 그 매년 유엔 본부에서 또 이런 내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내교육 컨퍼런스에 이재석 대표를 또 초청해서 유엔에 또 참석도 하고 그런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좀 교류를 가졌는데 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참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뭐 안 했던지 못했던지 뭐 여하튼 초중까지는 공부를 거의 이제 제대로 하질 않았고 성과도 당연히 없었겠죠. 어떻게 공부를 그토록 하지 않았던 못했던 이 사람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세계 광고제를 휩쓸었을까?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뇌를 잘 쓴다는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원리는 적용되는구나. 네. 이재석 대표가 강조하는 그 말이 있어요. 창의적 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든다. 태도, 이 애티튜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능력보다는 아주 좋은 태도, 습관화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창의적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 관점의 전환, 그런 시각은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에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교육의 원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태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태도가 바르구나. 저 사람 뭐 바른 마음가짐, 바른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 할 때 태도는 재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그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내재된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죠. 태도라는 것은. 즉,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이전에 가져왔던 시간 속에서 어떤 반복적 훈련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 새롭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창의성이나 영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 발현되는 딱 컨택의 포인트, 그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럼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어째서 저 친구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들여다보게 됐죠. 대구의 그 대학교를 나왔어요. 광고 디자인인가?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참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물어보니까 공부를 성적이 안 좋으면 뭐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부모님들도 뭐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요. 학교에서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이 이재석 대표의 어린 시절은 그런 사회적 기준과 평판, 시각에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범함, 그 대범함으로 무장된 어린 시절. 그래서 참 멍 때리는 시간을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했어요. 부모님들도 그 공부를 그토록 못했던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고, 네, 스스로도 뭐 자신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신뢰감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서 멍 때리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런 멍 때림이라고 하는 이 상상의 그 펼쳐짐의 시간, 그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10대 전후에 그런 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뭔가요? 치열함의 시간이 없죠? 네, 그러면 과연 치열함의 시간이 없이 지금의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죠. 과연 대범함으로 무장되었던 그 아주 자연지능 개발에는 좋았을 것 같은 그 어린 시절만으로 지금의 그런 창의적 기재가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뇌 훈련의 원리로 보면.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나눠 보니까 있었습니다. 이 이재석 대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본인의 어떤 미술 재능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어떤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엄청 받고 스스로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뭐 남들이 얘기하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 그 디자인 관련한 아마 학과를 갔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래도 뭔가 집중했던 초중 시절을 제대로 안 보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정신 차리면 발동이 늦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두뇌의 대범함, 뭐 이런 오픈 마인드, 그런 유연함을 갖췄을지언정 치열한 두뇌의 자극은 갖지 못했었겠죠. 그 이전까지는. 뇌는 심플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변화하는 네,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입력이 있어야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고교 시절에 눈을 뜨고 대학 4년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보냈더라고요. 대학 4년간 아마 수석 졸업을 했나? 그랬고 뭐 엄청 뭐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남들이 거의 2배 이상. 제가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뇌를 단련시킨 것이죠. 그 단련은 그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다 몰아서 압축해서 한 거죠. 어린 시절의 대범함과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고 나서 그 폭발적인 두뇌의 자극, 즉 몰입적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도 이재석 대표는 광고 이제 그 기획을 시작하면 그 준비 기간에서부터는 술, 담배도 끊고 그 기분 좋은 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회의나 이런 거 할 때에도 막 그 우리가 보통 광고 아이디어 짜낸다고 하면 그 술, 담배 찌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표로 하는 그 어떤 딱 목표점을 세우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
평상시하고는 다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온다. 뭐 이렇게 스스로도 표현을 하죠. 인간의 뇌를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보면 훈련하면 변화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브라이언 콜브라고 하는 신경과학자의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걸 표현한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미래도 바꾼다. 당신의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쌓인 경험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험은 뇌의 활성을 바꾸며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는 모두 뇌에 일어난 변화의 반영이다. 반대로 행동은 뇌를 바꿀 수 있다. 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아주 잘 표현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보는데요.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거든요.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 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가장 안 좋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인간이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가장 오랫동안 갔습니다. 나머지 아래쪽 동물들은 나오자마자 웬만큼 다 하죠. 즉 성인 뇌의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인기의 과정을 매우 오랫동안 갖는다는 그 의미에는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도 어떻게 그 환경과 유전의 조합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100층짜리 그 빌딩 설계도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근데 누구나 100층짜리 인텔리전트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극이 인텔리전트 빌딩을 세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뇌? 네. 방황하는 뇌? 방황도 치열한 방황이 좋죠. 치열하게 방황한다는 얘기는 치열한 자극이 주어진다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뇌. 네,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을 갖는 뇌에 비해서는 당연히 뇌 변화의 양상에서는 굉장히 그 차이가 일으키겠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는 반복적 훈련입니다. 거의 뭐 80%, 70%, 80%, 90%까지. 번뜩이는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채워짐이 없이 어떻게 그런 번뜩임이 나오겠습니까? 신경망의 강화의 원리는 기본, 반복입니다. 반복적 입력이 기본적인 작용이고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몰입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반복적 훈련은 뇌를 강화시키고, 몰입적 경험은 뇌를 점프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미국의 저명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죠. 몰입을 flow라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죠. flow.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꽉 들어차 가지고 뭔가 한치도 이렇게 빈틈이 없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몰입의 영어 단어는 flow예요. 네, 고도의 집중 상태라는 게 마치 시공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만큼, 스스로도 잊어버릴 만큼 아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의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마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몰입의 발견 이 책에 보면 몰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조건을 얘기한 게 있어요. 명확한 목표가 주어져 있고 활동의 효과를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이 그 사람의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시가 되면 몰입을 맛보면서 삶의 질도 끌어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몰입적 경험, 반복적 훈련, 굉장히 특히나 이제 10대의 뇌는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중고교회 그 멘토 특강 요청이 와서 가끔 가면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아니 뭐 성인이 되면 뭐 미적분을 안 할 텐데 왜 내가 미적분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수포자, 수학 포기자 뭐 이런 많죠. 나는 이런 과목이 너무 싫다. 나는 뭐 국어가 싫다. 나는 과학이 싫다. 나는 수학이 싫다. 그런 왜 해야 되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인이 되면 잘 안 쓰죠. 뭐 열에 한 명 정도 쓸까요? 그쪽 분야 말고는 어, 안 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두뇌 발달 차원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수학 공부를 하죠? 왜 과학적인 공부를 해야 되죠? 왜 언어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 수학을 미적분을 나중에 써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발달의 원리 차원에는 국어를 공부하는 건 두뇌 언어 영역의 언어적 사고, 언어 지능이라는 건 인간이 유별나기 때문에 언어의 기제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건 그쪽의 언어 영역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이죠. 수학을 왜 해야 됩니까? 네, 수리적 사고 체계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 발달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과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 같은 거죠. 그것들의 원리 체계를, 그런 과학적인 사고 체계를 두뇌를 발달시켜 놔야 됩니다. 인간만이 갖는 오랜 성인기의 발달 과정 속에서 그런 영역별 신경망을 발달해 놓지 않고 성인이 돼 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수리적인 사고 체계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두뇌의 신경망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네, 제대로 쓰질 못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미적분을 왜 공부하겠습니까? 미적분이라는 체계를 공부하면서 형성되는 그 원리, 수학적 사고 체계, 네,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두뇌는 유전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100층짜리를 자동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빌딩을 세우느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든 안 하든 100층은 올라갑니다. 100층을 짓는 거는 똑같은데 어떤 100층이냐는 거죠. 때로는 인테리어 공사가 덜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다니다가 안 다니는 데도 있고요. 또 이런 아주 최첨단의 그 기능들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10대의 이 두뇌 발달 기제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이재석이처럼 어릴 때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뜬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누가 자신의 가치를 10대 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두뇌 발달의 원리상 현명한 선택이란 건 뭘까요? 자기의 가치에 눈을 뜨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뇌가 발달하는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게 맞을까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모른다겠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두뇌 발달의 체계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달리다 보면 성취하는 겁니다. 네. 일단 걸어야죠. 걷고, 달리고, 뛰고, 그러면은 심장이 뛰죠. 에너지가 돌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성취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달려야죠.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몰라도. 왜? 가지 않는 것보다 가면서 일어난 그 변화. 네. 그 변화의 상태에서 또 다른 스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0대 눈에서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내 가치에 대한 걸 발견했을 때, 그때 뭔가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나의 뇌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시간에는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단함의 시간이 필요한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색 안 하죠. 검색은 엄청 하죠. 스마트폰으로 단기적 자극은 엄청 받죠. 또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겠죠. 불균형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스크린과의 대화에 익숙한 세대들. 네.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결국은 나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스크린과 주고받으면 나를 되돌아볼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적 의미, 나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외부로부터 뇌에 들어온 정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인을 뺏겨버리니까요. 자, 오늘 라디오 산책은 반복적 훈련은 뇌를 강화시키고 몰입적 경험은 뇌를 점프시킨다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핵심은 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